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으려면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 안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등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자마자 정확히 감지하고 불씨를 향해 스스로 물을 뿌려 20초 안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방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대규모 목재 화재를 가정해 진행된 화재 실험. 불길이 치솟자 탐지 센서가 곧바로 작동하고 소방 호스가 움직여 불이 난 지점을 향해 물을 세차게 뿜어냅니다. 화재 상황을 인식하고 불을 끄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인공지능을 활용해 화재 발생 여부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해 소방관이 불을 끄듯 불씨에 직접 조준해 진화하도록 개발된 이른바 인공지능 소방관 기술입니다. 실제 화재 여부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달린 감지기가 1초마다 공간을 촬영해 불길 형태나 온도 상승을 토대로 알아채는데 단순한 담뱃불이나 난로 등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계획한 시험 범위 내에서는 100% 화재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걸 확인했고 1.9m,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 화재 위치 추정도 그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파도가 2m 가까이 몰아치는 바다 위 함정에서 불이 난 상황에서도 호스가 움직임을 추적해 진압에 성공합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번지기 전 골든타임 안에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간 전체에 소화수를 뿌리는 스프링클러보다 설비와 장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손수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그런 해상 상태에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소방 기술은 내년부터 최신 해군 함정에 적용이 추진되고 무인 공장이나 물류 창고를 비롯해 고가 사다리가 닿지 않는 초고층 아파트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며 소비에도 적극적인 이른바 뉴시니어 계층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모델 일을 하면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설계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시니어 모델 수업. 멋스럽게 차려입은 수강생들이 마치 런웨이를 걷는 프로 모델처럼 능숙한 워킹에 나섭니다. 라인 체크를 잘 해주시고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자신감 있게. 모두 60대 이상으로 전문 시니어 모델도 있습니다. 직장 일을 하다 퇴직한 송양숙 씨는 수업을 배운 지 3년 만에 전국을 누비는 직업 모델이 됐습니다. 어딜 가면 그냥 누가 캐스팅할지 몰라, 누가 찍을지 몰라 그러고 막 똑바로 걸어가기도 하고 나름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역시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정보영 씨.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다리를 다친 후 체형 교정을 위해 찾은 강의가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활력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수업이 굉장히 즐거워요. 4년 전만 해도 대전에 서너 개뿐이던 시니어 모델 강좌는 올해 세계백화점에 7개로 늘었고 올 하반기 2-3개 강좌가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바르게 걸으면서 건강도 다지고 긴장감을 유지하며 자세를 교정하다 보니 자연스레 젊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세가 너무 젊어졌다고. 우리가 펴지면 젊어지잖아요. 구부러지면 늙어 보이고. 전국의 시니어 모델만 200명에 가깝고 모델 강좌 수강생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는 상황. 고령화를 넘어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생 2막을 아름답게 보내려는 일명 뉴 시니어들의 활동 영역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 대산 등 석유화학업계가 피해를 호소하며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이번 파업으로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며 일평균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의 가동이 멈추면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당진시 송화급의 한 교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1살 남성과 택시 운전자 62살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보이며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268명이 확진돼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병상 5개, 준중증 병상 8개가 사용되는 등 전담 병상 가동률이 6.1%에 머물며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82명이 확진돼 사흘째 두 자릿수에 머물렀고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285명으로 전날 300명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어제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 학살지 발굴 조사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가족을 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